바람이 머무는 집. 68세 장석호는 아내 영순이를 땅에 묻고 나서야 깨달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서울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회색빛 도시는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트렁크에 영순이의 유품과 자신의 옷까지 몇 벌을 넣고 충남 서해안 작은 항구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버스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하나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저 논두렁길에서 동생 미자와 뛰어놀던 모습, 그 언덕배기에서 윤희와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꿈틀거렸다. 40년 전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떠난 자신을 가족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 마을 입구 정류장에 내린 석호는 짠 바람에 코끝이 시렸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익숙하게 들려왔다. 골목길을 걸어가며 그는 변한 것들과 변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새로 생긴 편의점, 허물어진 담장,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느티나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열렸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여동생 미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형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가 차갑게 말했다. 왜 왔어? 석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미자는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 그렇게 4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다. 저녁 식탁에서 둘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다만 미자가 석호 앞에 따뜻한 된장찌개를 놓아줄 때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영순이 못지않게 정갈한 손맛이었다. 여기서 며칠만 쉬다 갈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알아서 해. 빈 방은 많으니까. 그날 밤 석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천장이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20살의 청년이 아니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 일찍 석호는 마을을 걸었다. 40년 전 기억 속 그 길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낯설었다. 어떤 이는 반가워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길었다. 석호야, 정말 너냐? 마을 이장이었던 김영감이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고지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미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태풍으로 집이 무너질 때도 혼자였어.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폭우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멀리서 한 여인이 갈매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긴 생머리는 이제 은발이 되었지만 그 뒷모습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한윤이었다. 윤희는 석호를 발견하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인사했다. 돌아왔구나. 응. 윤희야. 잘 있었어?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럭저럭. 둘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다. 갈매기들이 울며 하늘을 가로질렀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자가 많이 서운해했어. 연락 한 번 없이 그렇게 떠나서. 알고 있어. 그래도 돌아온 게 다행이야. 이제 나이도 들고 혼자는 외로우니까. 석호는 윤희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호는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죽은 사람들, 도시로 떠난 사람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40년의 공백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 미자가 물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모르겠어. 갈 곳도 별로 없고. 서울에 집 있잖아. 그 집은 이미 팔았어. 미자는 수저를 놓고 형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번엔 정말 돌아온 것이라는 걸. 석호는 며칠째 집 정리를 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다락방에는 먼지와 함께 오래된 추억들이 쌓여 있었다. 낡은 교복, 상장들,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사진들과 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20살 석호와 19 윤희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가 쓴 차용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쓰고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윤희야, 미안하다. 아버지 빚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한다. 돌아올게. 기다려줘. 그 편지를 읽으며 석호는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과 채권자들의 협박. 하루아침에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든지 아니면 모두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그때는 20살이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두려웠을 뿐이었다. 미자가 다락으로 올라왔다. 뭐하고 있어? 옛날 물건들 정리하고. 미자는 석호 손에 있는 편지를 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차용증들도. 그때 일이구나. 미자야. 괜찮아. 이제 다 옛날 일이야. 하지만 미자의 목소리에는 아직 서운함이 남아있었다.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 했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 엄마는 매일 울었고 아빠는 술만 마셨어. 나는 19살이었는데 갑자기 가장이 된 거야. 석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해는 해. 형도 어렸으니까. 그리고 결국 잘 됐잖아. 빚도 다 갚았고 우리도 살아남았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날 밤 석호는 오래된 편지들을 모두 태웠다. 과거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제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람이 쟤를 날려보냈다. 며칠 후 석호는 다시 폭우로 나갔다. 윤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갈매기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그녀 옆에 앉았다. 매일 여기 나와? 은퇴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친구야. 뭘 하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35년 했어. 아이들은? 결혼 안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석호는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석호야,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결국 윤희가 먼저 물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 빚 때문이었는데.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나도 같이 갔을 텐데. 그럴 순 없었어. 너는 대학 가야 했고. 대학이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석호는 윤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40년이야. 40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돌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을. 윤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석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68살이야, 우리. 이제 무슨 사랑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윤희는 석호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정말 이번에는 안 떠날 거야? 어디로 가겠어? 이제 갈 곳도 없어. 약속해? 약속할게. 둘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노을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40년 전에도 이런 노을을 함께 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윤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하루하루. 아이들 가르치고 책 읽고 이렇게 바다 보러 나오고.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지.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았어. 자유롭고. 이제는 모르겠어. 다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 갈매기들이 울며 둘 위로 날아갔다.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다. 대형 건설회사에서 마을 전체를 매입해 리조트를 지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보상금도 나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노인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정장을 입은 회사 직원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다. 높은 빌딩들과 수영장, 골프장이 들어서는 그림이었다. 여러분의 마을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석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윤희와 미자도 마찬가지였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을 때 김 이장이 남은 몇몇 노인들을 불러 모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은 좋은데 이 마을을 떠나는 게 맞나 싶어서.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다 찬성이니까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 석호가 일어섰다. 이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래요, 석호씨. 저는 4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곳을 그냥 포기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 말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 우리만 남았는데 마을이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더욱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남은 우리라도. 윤희가 일어났다. 저도 석호 생각에 동의해요. 이 마을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이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이 마을에서 사셨잖아요. 하지만 결정권은 전체 주민들에게 있었다. 투표 결과 60%가 찬성이었다. 마을은 사라지기로 결정됐다. 그날 밤 석호, 윤희, 미자는 포구에서 만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지. 다수의 뜻이니까. 그래도 아쉬워. 1년 후면 다 철거된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인 거네. 바다는 여전히 파도 소리를 들려줬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자연뿐이었다. 개발 소식이 확정되고 나서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젊은 가족들은 하나둘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빈집이 늘어갔다. 하지만 석호와 미자, 윤희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었다. 어느 날 미자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린 석호와 미자,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형, 이거 봐. 우리 어렸을 때야. 석호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빠 정말 젊으시네. 그때는 몰랐어. 얼마나 힘드셨는지. 빚 때문에 많이 괴로우셨을 거야. 그래도 우리한테는 티 안 내셨어. 항상 웃으려고 하셨지. 미자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중학생이 된 미자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형 떠나고 나서 찍은 거야. 혼자 졸업식 갔어. 미안해.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래도 정말 괜찮아. 오히려 그 덕분에 강해졌어.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미자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가족이 있어야 집이 집 같아. 나도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살려고 하지 마. 윤희도 마찬가지고. 무슨 뜻이야? 모르는 척 하지 마. 요즘 윤희랑 자주 만나잖아. 마을 사람들 다 알아. 석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냥 친구로. 68살에 무슨 친구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 나이 들수록 솔직해져야 해. 하지만은 무슨. 40년 전에도 하지만 하다가 놓쳤잖아. 또 놓칠 거야? 그날 저녁 석호는 윤희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날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다. 어린 시절 자주 올라가던 그 길이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웠다. 윤희야, 내가 할 말이. 나도 할 말이 있어. 먼저 해. 아니야, 내가 먼저. 둘 다 웃었다. 그리고 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랑 결혼할래? 석호의 프로포즈에 윤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서 바람만 불고 있었다. 68살의 결혼이라니. 나이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이상해. 20대에 할 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늦지 않았잖아. 정말? 응.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석호의 손을 잡았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마을이 사라져도 우리는 여기 남자. 새로 지어질 그곳에서라도. 당연하지.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미자에게 소식을 전했다. 미자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개발업체에서 공지가 나왔다. 철거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었다. 6개월 후면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은 이주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분주해졌다.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짐을 정리하고 오래된 추억들을 상자에 담았다. 석호와 윤희의 결혼 소식도 이사 준비에 밀려 조용히 지나갔다. 어느 날 미자가 석호를 불렀다. 형, 나는 부산으로 갈 거야. 부산? 막내 아들이 거기 살거든.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그럼 나는?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윤희랑 어디로 갈 거야? 석호는 답을 못했다. 실제로 갈 곳이 없었다. 서울로 다시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윤희가 여기 떠나기 싫어해서. 당연하지. 평생 여기 살았는데. 그렇다고 우리끼리 여기 남을 수도 없고. 마을 개발이 시작되자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약속했던 보상금의 일부가 지연되었고 이주 대책도 부실했다.
특히 노인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석호는 개발업체를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뻔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석호는 윤희를 만났다. 어떻게 됐어? 안 들어줘.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정말 떠나야 하는 거네.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폭우로 걸어갔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매기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윤희야, 미안해. 왜?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 모양이네. 괜찮아. 어디서든 함께면 되잖아. 하지만, 또 하지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나이에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그렇게 마을의 마지막 겨울이 시작되었다. 5년이 흘렀다. 마을 자리에는 높은 빌딩들과 리조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 한편에는 작은 찻집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바람이 머무는 집이었다. 73세가 된 석호가 찻집 앞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머리는 더욱 휘어졌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여보, 손님 왔어요. 안에서 윤희가 불렀다. 그녀도 7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손님은 젊은 부부였다. 어르신, 여기가 예전 마을이 있던 곳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옛날 마을 사진들이랑 이야기들. 석호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그렇죠. 여기 예전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2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던 곳이었죠. 지금도 예전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 있나요? 여기요. 이 찻집이 옛날 우리 집 자리예요. 젊은 아내가 감탄했다. 정말요? 그럼 어르신이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여기서 태어나서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떠났다가 다시요? 윤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분은 4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68살에 저와 결혼했죠. 와, 로맨틱하네요. 젊은 남편이 말했다. 석호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행복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런데 개발되고 나서도 여기 계속 계신 거예요? 네. 개발업체와 협의해서 이 자리만 우리가 계속 쓸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석호와 윤희,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1년 넘게 협상한 결과였다.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조건이었다. 와, 대단하세요. 그럼 동생분은 어디 계세요? 부산에 살아요. 가끔 놀러와요. 창밖으로 미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이 바로 그녀가 놀러오는 날이었다. 어머, 진짜 오시네요. 미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찻집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부산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꺼내며 말했다. 형수야, 잘 지냈어? 응, 미자야. 너는 어때? 좋지. 손자들이 귀여워서 지루할 틈이 없어. 젊은 부부는 이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가족이시네요. 젊은 시절엔 많이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라도 가까이 있으니 좋아요. 석호가 말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돌아가고 가족 셋만 남았다. 미자는 며칠 머물 예정이었다. 형, 사업은 잘 돼? 그럭저럭.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 다행이네. 처음엔 걱정했거든. 나도 걱정했어. 하지만 윤희가 있어서 가능했어. 윤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함께한 거지. 그래도 네가 차 우리는 솜씨가 더 좋잖아.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석호는 혼자 폭우로 나갔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바다는 여전했다. 파도 소리도 바람 냄새도 그대로였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윤희가 다가왔다. 응. 바람 쐬러 나왔어. 추운데 감기 걸려. 괜찮아. 이 바다랑 오래 친구했거든. 둘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행복해? 윤희가 물었다. 응. 너는? 나도.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왜 또 그런 소리야? 몇 번째야, 그 질문이. 그냥. 가끔 생각해봐. 더 젊었을 때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이 좋아. 지금의 우리가. 석호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래, 지금이 좋아. 갈매기 한 마리가 울며 그들 위로 날아갔다.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바람을 타고 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떠나야 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올 곳이 있어 다행이야.
석호가 중얼거렸다. 정말 다행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서해의 짠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두 사람의 흰 머리를 흔들고 옷자락을 날리며 마침내 바다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가 말했다. 내일 미자랑 뭐 할까? 시장이나 다녀올까? 오랜만에 셋이서. 좋지. 그리고 저녁엔 바베큐 해주자. 미자가 좋아할 거야. 찻집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긴 여행에 피곤했을 것이다. 석호와 윤희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석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73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청춘, 서울에서의 40년, 그리고 고향으로의 귀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에 도착했다. 잠 안 와? 윤희가 물었다. 응. 너는? 나도. 뭐 생각해? 그냥. 우리 참 재미있게 살았다는 생각. 재미있게? 응. 드라마 같잖아.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마을이 사라져도 여기 남고.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앞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럴까? 당연하지. 우리 아직 할 일 많아. 뭐가? 찻집도 키우고 마을 역사도 더 알리고 손님들한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석호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할 일이 많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머무는 집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